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성주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대책도 어렵지만 실효성에도 의문이 큽니다. 장애인 경사로를 놓고 불법이라는 행정기관과 행정편의주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3월 새학기 대학가에서 신입생 길들이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소주 수천 병을 준비한 대학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부가 조속한 사드 배치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성주 골프장 일대에는 지난주 시작한 철조망 설치 작업이 끝나는 등 사드 배치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성주군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건 정부 지원을 믿었기 때문인데 사드만 밀어붙일 뿐 후속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롯데와 사드 배치터 교환을 최종 계약한 이후 군 병력을 투입해 성주 골프장 일대에 철조망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골프장 입구와 초전면 일대에는 경계선까지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 측도 사드 배치 지역에 실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성주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성주 군수의 의견을 포함하는 일종의 절차인데 성주군의 반응은 달갑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름 성주 군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방부의 사드 배치 정책을 받아들였지만 별다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랄까 지원 사업이랄까 이런 게 좀 구체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전혀 중앙정부에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주 지금 실망을 하고. 이에 대해 성주군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군사시설 보호 지정에 앞서 정부의 성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성주군은 이미 성주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대구를 잇는 경전철 건설, 국도 6차로 확장 공사 등 5가지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주군은 사드가 성주 골프장 터에 배치되더라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 사업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은 더욱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관광 금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대구와 경상북도는 중국 일변도의 관광 정책을 벗어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의 한 호텔입니다. 투숙객 80% 이상이 중국인이었던 이 호텔에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지금은 객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방부가 사드 배치 터를 롯데와 교환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제한 없이 오랫동안 이것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지역업계가 관광업계가 굉장히 침체되고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지역 명소에선 이제 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끊기지 알죠. 영 다 끊기가 안 하죠. 요즘 이제 그러고 사도 다 끊기고 있지. 아니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상치 않다 보니 지난 주말 지역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중국 전략추진본부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썼고 동남아 관광객의 입국 시 비자 면제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조를 하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상북도도 중국 일변도의 관광 정책을 탈피하고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눈길을 돌리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국방 외교 마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울진 한울 원전과 가까운 강원도 동해시 인근에서 어제 하루 4차례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지진이 다시 잇따르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 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7시 52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잠잠하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일주일 간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강진의 여진으로 지금까지 모두 593차례 발생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추가 대지진의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또 다른 활성 단층에 의한 강진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한 만큼 원전과 방패장이 있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잦은 지진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응력 시스템에 상당한 교란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이 응력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경주만이 아니라 강원도 동해시 동북동쪽 50여 킬로미터 해역에서 규모 3.2 지진을 포함해 4차례의 지진이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2000년 이후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7차례로 이 가운데 하루에 4차례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까운 울진 지역은 피해가 없었으며 한울 원전 측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동해 해역은 지진이 자주 나지 않아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렵고 동해 해역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도 없어 앞으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밀집 지역인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원전의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역사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문명고등학교가 내년 2월 말까지 역사 수업을 담당할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학교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냈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전까지는 현 교사가 검정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새로 뽑는 기간제 교사가 국정교과서로 수업할 방침입니다. 한편 학부모들은 지난주부터 경산 시내에서도 촛불 집회와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연구학교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채 역사 국정교과서를 쓰겠다며 신청한 곳이 대구 6곳, 경북 19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 수보다 적은 권수를 신청해 국정교과서를 참고 자료로 쓰거나 학교 비치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국립중고등학교 등에도 20권가량씩의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기로 해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편법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도나 각 건물의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는 업주에게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업주와 장애인 단체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산에 있는 한 서점 주인 박주현 씨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높은 턱 때문에 마음이 쓰이던 차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제작한 경사로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산시로부터 경사로가 불법이니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이마저도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불법인 줄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철거하기보다는 허가를 받고 이걸 유지하는 쪽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장애인 단체는 폭 40cm 경사로는 인도폭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이 불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접근권 관련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고 허가 관련돼서는 더불어 권장해야 될 시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산시는 경사로가 절차상 불법 적치물이고 민원이 발생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허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들어오면 이제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 10곳 중 8곳꼴로 2cm 이상의 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접근권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경사로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 진정과 행정 소송,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쌀이 농축산물 생산액 부동의 1위 자리를 돼지에게 내줬습니다. 쌀값이 폭락한 반면 삼겹살로 대표되는 돼지고기는 소비가 활발해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생산액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자리에서나 먹을 것 같던 삼겹살을 점심때부터 찾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좀 고기를 좋아해서 좀 먹는 편이고요. 돼지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소비자가 10명 중 3명에 이르고 10명 가운데 1명은 일주일에 서너 번을 구입해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품목별 농업 생산액 중에서 돼지가 1위를 차지했고 쌀은 2위로 밀려났습니다. 주식인 쌀이 농업 생산액 1위에서 밀려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쌀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0kg 산지 쌀값은 12만 9,711원, 1년 전보다 14% 하락했고 1995년 이후 21년 만에 13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쌀 생산이 감소했지만 재고와 수입쌀, 소비 부진의 여파로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쌀값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농사지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쌀 한 가마니에 12만 원, 13만 원으로 떨어지면 이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육류 중심의 식단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예전처럼 쌀 중심으로 되돌려 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48조 6,200억 원으로 지난 1월보다 1조 5천억 원, 3.2% 늘었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기대로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은 1월보다 11% 늘고 거래 대금은 0.5%가량 줄었습니다. 올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포항공단의 생산은 9,631억 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5.4% 늘었고 수출은 무려 14.9% 증가한 2억 3,2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의 구조조정에 따른 감산 등으로 증가했고 수출은 철강제 감산 정책과 유가 상승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대학가, 캠퍼스의 낭만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정작 없어져야 할 구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소주 수천 병을 준비한 대학도 있는데요. 과도한 음주와 신입생 길들이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모 대학 간호학과 선배들이 1학년 신입생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교수와 선배에게는 단아까 군대식 말투를 하고 문자에는 이모티콘을 쓰지 말 것과 밝은색 머리 염색도 금지했습니다. 전화나 카톡을 하기 전에는 문자를 먼저 보낼 것도 요구했습니다. 군기를 잡자는 게 아니라 형식을 조금만 지켜달라, 이런 형식을 지킴으로써 약간의 긴장을 해달라는 거였고 사실 이거는 3월에만 이렇게 통용되는 것이고 재학생들은 학과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신입생들이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축약 메시지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이 필요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좀 더 크게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한 한 대학은 참가자 1명당 5병가량 마실 수 있는 소주 약 8,000병과 맥주 약 1,000병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새학기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 강요나 군기잡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과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대구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총학생 회장 등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징계를 받은 전 대구교대 총장에게 수업이 배정된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교대 전 총장이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교수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시민 모임은 오늘 남부경찰서를 찾아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아동이 지난해 4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다른 의사의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가 결국 이 아동이 숨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동행하고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게 조사나 질문을 해야 한다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영남 지역 4개 지방분권 운동 단체들과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합의해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개헌안을 대선 이전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오늘부터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국법원 최초로 시행함에 따라 인가 결정이 나는데 7개월 걸리던 것이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지법은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처리 기준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법에 들어온 학자금 대출 관련 개인회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18%가량 늘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의 돈 500만 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고비로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면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범행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3월 중고차를 사면서 모캐피털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곧바로 중고차를 다른 사람에게 대포차로 판매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2015년 말 모캐피털 회사에서 대출받아 새 차를 산 뒤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4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던 34살 이모 씨가 발에 끼어 119가 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